최근 생활 여건의 향상 및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최종 목표이자 도달해야 할 결론은 바로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이를 실천해줄 가장 큰 힘이자 우리 농업의 신경쟁력, 바로 유기농업이다. 영국 알버트 하워드에 의해 학문체계가 수립된 유기농업. 그는 1900년 초부터 40년간 농업 시험장에서 퇴비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의 연구활동을 했고, 이를 토대로 1940년 농업 성전을 저술해 유기농업 이론을 정립했다. 이후 화학적 자재로 인한 토양 파괴와 환경 파괴, 그리고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는 유기농업을 시작한다. 세계의 유기농업은 1972년 11월 5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창립된 세계 유기농 운동연맹에 의해 통합, 지원, 발전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 운동연맹은 국제적 유기농업 운동 민간단체로 2009년 현재 전 세계 116개국 750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세계 유기농 운동연맹 2010년 국가별 유기농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214개 국가에서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154개국으로 약 72%의 국가가 유기농업 실태 자료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농업 자료 구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대륙은 유럽으로 전체 45개국 가운데 42개국, 다음으로 아시아가 전체 49개국 가운데 36개국, 아프리카가 전체 57개국에서 39개국, 오세아니아가 전체 13개국에서 8개국, 라틴 아메리카가 전체 4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총 유기 면적은 6,685만 헥타르이며 유럽 1,776만 헥타르, 라틴 아메리카 1,628만 헥타르, 오세아니아 1,214만 헥타르, 아시아 734만 헥타르 등으로 조사됐다. 유기 면적은 유기 농지와 유기 기타 면적으로 나누게 되는데, 유기 농지는 논과 밭 등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농경지를 의미하며, 유기 기타 면적은 수경 재배, 산림, 방목지, 야생 채집, 양봉 등의 유기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한다. 세계 유기농업 실천 지역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유기농지 3,500만 헥타르, 기타 유기지역 3,180만 헥타르로 10년 사이 유기농지는 약 3배, 기타 유기지역은 약 8배 증가했다. 이런 증가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농경지 중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이 0.8%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이 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럽이 1.7%, 라틴 아메리카가 1.3%이며 아시아는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나라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유기농 실천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호주다. 호주는 1,200만 헥타르이며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400만 헥타르, 중국 190만 헥타르, 미국 180만, 브라질 180만, 스페인 110만 헥타르 등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업 실천 면적이 증가하면서 유기식품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약 509억 달러로 2003년 약 250억 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기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은 소비자의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의 경우 세계에서도 가장 큰 수준의 유기식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에 집중돼 있다. 이들 나라의 2008년 유기식품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로 세계 유기식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가 크고 가장 경쟁적인 이유는 수많은 유기식품 브랜드와 생산자가 있으며 대부분 국가 단위로 시장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유기식품 시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시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 유럽에서도 독일의 유기농업을 자세히 알아보자. 농업 선진국 독일은 농업을 꼭 지켜야 할 삶의 근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독일은 영토 중의 절반 이상 약 190만 헥타르를 농경지를 사용하며 유럽연합 중 가장 큰 농업 생산국으로 우뚝 섰다. 독일 농업의 성공 원인은 무엇일까? 5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농업을 시장 지향화하고 시장 경제에 편입되도록 했다. 두 번째,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핵심 가치를 지키고 중소농을 강화했다. 세 번째, 농업 관련 사회적 안정망을 유지 발전시켰다. 네 번째, 신기술과 기술 혁신을 꾀하고 이용의 폭을 넓혔다. 다섯 번째, 사회에 필요한 필수재를 제공하는 농업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했다. 이런 독일은 유럽의 유기농 선진국들 중에서도 보다 발빠르게 환경 농업 정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유기농가와 유기농업 재배 면적이 급속히 증가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독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 차원의 유기농 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며 현재도 독일의 유기농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기후나 토양이 이제 유기농업에 적합한 나라인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또 관련된 농업 정책상으로도 유기농업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또 각 지역별로는 협회, 이런 협회가 이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 지역의 그 판매 센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또 조직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도 그와 그 호응을 해가지고 유기농업을 하는 것이 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독일 그 국민 전체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0시간여를 날아가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다. 지난 10월 이곳에 우리나라 유기농업 각계 전문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앞으로 독일 유기농업 관련 대학, 연구소, 농가, 협회 등을 돌아보며 국내 유기농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교재 개발과 교육에 힘쓸 것이다. 그들을 따라 독일 유기농업을 자세히 알아보자. 독일 본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한 독일 본대학 유기농연구소. 이곳에는 세계 유기농 학회가 있으며 연구소 건축물 하나하나를 에코하우스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연구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각국 연구소와 대학 등과 함께 유기농과 관련한 다양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a, das ist die Lehr- und Forschungsstation für organischen Landbau, die zum Institut für organischen Landbau der Landwirtschaftlichen Fakultät der Universität gehört. Und das Ziel ist zum einen Lehre, dass man einen Demonstrationsbetrieb hat für die Studenten, wo sie den organischen Landbau ja in Natura sich anschauen können, man Lehrveranstaltungen, Seminare durchführen kann. Und zum anderen ist es ein Ort, wo eben wissenschaftliche Versuche angelegt werden für die Forschungsfragen, die wir beantworten möchten. 또한 본대학 유기농연구소는 76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에서 밀, 호밀, 귀리 등 20여 종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은 관광객이나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Der Zusammenhang zwischen Wiesengut und Bauer. Also wir sind ja eine wissenschaftliche Einrichtung der Universität Bonn. Wir haben aber sehr angewandte Forschung. Das heißt, wir sind immer darauf ausgerichtet, dass das, was wir erforschen, auch in die Praxis umgesetzt wird.
Wir haben ein Projekt Leitbetriebe ökologischer Landbau in Nordrhein-Westfalen, wo wir diese Forschungsergebnisse auf Praxisbetrieben demonstrieren und auch erneut dort überprüfen. Und diese Landwirte laden wir natürlich auch zum Wiesengut ein, damit sie mit uns diskutieren. Also wir suchen immer diesen sehr intensiven Austausch zwischen Praxis und Wissenschaft. Wir bekommen Anregungen, Ideen aus der Praxis und die Praxis bekommt von uns natürlich dann auch Vorschläge, die sie umsetzen kann. 이곳을 둘러본 국내 전문가는 무엇을 느꼈을까? 본대학 그 유기농학과의 실습농장에서 유기농에 관련된 그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기농 관련된 연구라든지 또 농업인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독일에서 현재 유기농 비율이 5% 정도인데 그것을 앞으로 2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한테 이런 분야를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 연구소에서는 독일의 광범위한 농토 특성을 감안 윤작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윤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한다. 또 지역에 맞는 윤작 체계 확립을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Ja, es ist nur möglich, überhaupt hier Forschung zu machen. Zum einen natürlich, wenn die Finanzierung gesichert ist. Das ist bei uns der Fall durch di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ie DFG, die uns hier fördert. Zum anderen ist das nur möglich, wenn man wirklich ein großes Team hat von Mitarbeitern, die mitwirken. Zum einen die technischen Mitarbeiter, die überhaupt erstmal ermöglichen, dass hier ein Versuch angelegt wird, dass hier die verschiedenen Kulturarten in ihrer Abfolge angebaut werden, dass der Versuch in einem guten Zustand bleibt, dass hier Unkräuter reguliert werden, dass die Pflanzen gesund bleiben. Und dann ist es ein großes Team an Wissenschaftlern, das hier arbeitet, angefangen von den Professoren hin über die wissenschaftlichen Mitarbeiter bis hin dann zu den Doktoranden und Diplomanden, die dann die konkrete Arbeit vor Ort machen. 현재 이곳에서는 유기재배에 있어서 30cm 이하 토양 심토층의 영양물질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11개소의 소과제로 나누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 기간은 3년이며 총 45억의 연구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독일의 농업 인력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독일의 농업 인력 양성은 우리나라와 달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루어진다. 즉 초등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인데 농업 부분 직업학교는 11개 직종으로 나눠져 있다. 또한 농업전문학교는 각 주의 농업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학교 재학 중 마이스터 자격시험을 획득할 수 있어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직업학교 졸업자는 농장 피고용인, 전문학교 졸업자는 농장 경영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물론 일반 중등 교육인 인문계 김나지움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농업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전문학교 졸업자가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50% 이상 높다. 한국의 전문가 그룹이 방문한 곳은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에 위치한 농업전문학교. 이곳은 2004년 통합 설립된 노드라인-베스트팔렌 농업주가 운영하는 곳으로 2개 과정 4학급에 약 100여 명의 학생이 있다. 이곳에서는 이론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습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이루어진다. 이곳 농업전문학교의 최종 목표는 교육 수료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실용화 교육이다. Die Hauptaufgaben der Landwirtschaftskammer sind zum einen die Geldverwaltung und die Beratung
der Bauern.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는 3,600농가가 6억 2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전체 농가 중 약 4.4%이다. 이는 독일 평균 5%에는 조금 못 미친다. 하지만 농업 전문학교와 직업학교를 졸업한 젊은 농업인들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독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독일에는 모두 9개의 농업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헤센주 농업 아카데미. 이곳은 농업인과 농업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됐으며 연간 약 800시간의 교육 시간, 150개 과정에 약 2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Auch einen Aufbaulehrgang bei uns. Und hier geht es die bei uns in Deutschland ausgefalleneren Obstarten, wie zum Beispiel Feige, wie zum Beispiel Kiwi, wie Indianerbanane. Und da geht es auch nochmal Sachen des Pflanzenschutzes, die ein bisschen schwieriger zu behandeln sind, ein bisschen schwierigere Krankheiten und Schädlinge. Und so ist es eine gute Ergänzung zum Obstbau-Grundlehrgang. 이곳 아카데미 교과 과정의 강사는 내부 전문가와 필요 분야 외부 강사를 영입하는데 한 과목당 약 50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비는 헤센주에서 연간 80만 유로, 우리 돈 12억 3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어 수강생은 25유로, 우리 돈 3만 8천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이곳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Die Besonderheit ist die, dass bei uns vom Prinzip jeder kommen kann, der Interesse an diesen Lehrgängen hat. Das heißt praktisch, es kann jede interessierte Hausfrau, jeder Hausmann, jeder Freizeitgärtner kommen. Es kann aber auch jeder kommen, der in Vereinen, in Gartenbauvereinen organisiert ist und sich für unsere Veranstaltungen interessiert. Es können aber auch richtige Gärtner kommen, die ausgebildet sind als Gärtner und sich bei uns weiterbilden wollen. 정부 주도하에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에 농업인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 대학에서 전공으로 교육받는 우리의 과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교육기관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 보면은 양성 체계가 직접 농업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는 기관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농업을 하다가 뭐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기관이랑 굉장히 분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체계가 시스템적이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게 직접 찾아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독일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은 2008년 기준 91만 헥타르. 이번 전문가 그룹의 독일 연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 실천 농가 방문이다. 먼저 방문한 곳은 본대학 근처의 과수농장. 이곳 농장은 사과, 배, 체리를 30년 동안 유기농으로 재배한 곳이다. 농장에 유기농 상품 판매소와 식당도 겸하고 있어 판로의 어려움은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농업인 스스로 병해충 예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업회의소를 방문해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농업회의소 역시 재배 방법, 병해충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즉 유기농업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스스로 운영해 나간다는 점이다. 내 농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느낀 소감은 농가들이 다수확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유익한 사람의 유익한 그 농산물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200개 유명 유기농 체험 판매장과 과수 분야 농가 4곳을 지정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을 방문했다.
Der Erlebnishof ist auch ein Lernort-Bauernhof, wo Kinder, Jugendliche, aber auch Erwachsene über Ernährung und alle Pflanzen, die hier in der Region wachsen, sich unterrichten lassen können, indem sie selber was machen, indem sie es spielerisch machen und dann einfach diese Erfahrungen auch mit nach Hause nehmen können. 10헥타르의 과수원에서 사과, 배를 재배하고 있는 이곳 체험농장은 주로 봄과 수확 시기에 체험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이곳 과수원 1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배는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농장주는 이 같은 체험농장을 하게 됐을까? Ja, ich wollte vor 25 Jahren eigentlich schon ein Zentrum machen, wo Menschen sich treffen, um unsere Natur, unsere Welt zu erhalten. Dann habe ich 20 Jahre lang biologischen Anbau gemacht und heute haben wir den Erlebnishof wieder neu gegründet und hauptsächlich für Schüler und Kinder, sodass dieser Kreislauf der Erfahrung, die wir über die vielen Jahre gesammelt haben, an Kinder weitergegeben werden kann. 현재 이곳 체험농장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농장이 속한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에서 나오고 또 환경재단 쪽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체험농가는 좀 더 여유롭게 체험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유기농 전문가 그룹이 방문했던 두 곳의 유기농업 농가는 재배, 생산,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이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런 농가들은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농가들 스스로 뭉친 그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연농업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 사업도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그들을 일부 지원하는 측면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그 유기농업이라든지 자연농업 이런 연계를 조직을 하고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분들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1830년대 농화학자 리비히가 발명한 화학 비료에 의해 처음에는 식량의 증산 등 놀라운 성과를 과시했다. 지금도 세계 많은 국가에 화학 비료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기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로 인해 2009년 기준 1인당 64유로, 우리 돈 98,000원어치의 유기농산물을 소비하게 됐다. 꼭 지켜야 할 삶의 근간으로 농업을 중시하고 있는 독일. 현재 5%인 유기농 재배 면적을 20%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실천 중이다. 환경, 품종, 재배 방식, 소비 형태 등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 그들의 발전 속에는 배울 점이 있다. 이는 곧 독일의 유기농업 발전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